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화학 1에서 챕터 7, 7에 해당하는 7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는 했죠. 실제적으로 1장에서 6장까지 많이 했다 싶은데 지금 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유기화학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이제 마쳤다고 여러분들이 아유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부터가 유기화학의 이게 지금 1장에서 6장까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중결합이라든지 각 작용기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C가 있고 여기가 지금 Cl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킬 부분이라고 해주게 되겠고, 이것이 할라이드가 되죠. 그래서 알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즉 이와 같은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되겠죠.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를 정확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C, H, 여기에 Cl. 자, 이게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알킬 할라이드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해줄 수가 있나요?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준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에 이렇게 그려놓은 구조를 그려놔놓고 이 화합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지금 sp3 카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1s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그마 결합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다 시그마 결합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화합물들이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기 음성도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 음성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전자가 이쪽이 크죠. 그러면은 이쪽에 전자가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마이너스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럼 탄소는 뭐가 되나? 항상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전자는 많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외부에서 나타나 준다면은 이 화합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좋겠나요? 전자가 부족한 사람이 오는 게 좋겠나? 아니면 전자가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좋겠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가 많은 쪽에서 오는 게 낫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자가 많은 쪽,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이 있으면서 전자가 많은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파일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가 되나요? 전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뉴클레오파일은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렉트로파일은 또 뉴클레오파일을 기다리게 되겠죠. 왜? 그래야만이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가 많은 쪽에 왔어. 그럼 어디로 가겠나? 여기서 이렇게 꽝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합인데 여기가 가장 떨어질 듯 말 듯하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CL이 떨어져 나가고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킬 할라이드의 구조를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했던 것을 구조를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 그 다음에 일렉트로파일,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준다면은 알킬 할라이드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는 어떤 반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아직까지 반응을 해본 적은 없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나요? 반응을 했다면 산전기 반응을 했는데 알킬 할라이드의
대해서는 반응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뭐가 되나요? 이것이 알킬 할라이드는 쉽게 뉴클레오파일이 치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그런 반응을 뭐라고 하나? 뉴클레오필릭 substitution. 왜냐하면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대신 신액체가 여기에서 붙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반응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는 반응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잘하겠나요? 뉴클레오필릭 substitution을 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주는 거죠. 취한 반응을 잘할 수 있다. 우리가 6장에서 뭘 했나요? 반응의 종류 중에 크게 뭐가 되나요? 취한 반응, 그 다음에 첨가 반응, 제거 반응이 있었는데 알킬 할라이드는 그 중에서도 뭐를 잘할 수 있다? 취한 반응을 잘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게 7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7장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7장을 생각한다면 뭐가 되나요? 7장의 이해력이 빨리빨리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7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는 데는 뭐가 되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장에서 6장까지 했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반응은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이제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내용이 7장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7장은 취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알킬 할라이드는 또 뭘 잘할 수 있나요? 나중에 이와 같은 것들은 제거 반응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응이 돼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비활이 돼가지고 있을 때 쉽게 염기를 가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를 베이스가 치면 이렇게 되면서 요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알킬 할라이드는 뭘 잘한다? 알킬 할라이드는 어떤 선수다? 우리가 6장에서 배운 반응을 생각을 한다면 알킬 할라이드는 뭐가 되나? 취한 반응을 잘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친액체를 만나게 되면 취한 반응을 잘하고 염기를 만나게 되면 H, BR이 떨어져 나가서 뭘 잘할 수 있다? 제거 반응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취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7장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8장에서 살펴보자. 7장, 8장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게, 그죠?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는 다시마, 그죠? 다시마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 풀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바다 풀들이 살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이런 물질들을 많이 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CH3, ESEL이 있는 그래서 클로로메테인 화합물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품어냅니다. 품어내면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일종의 우리가 숲속에 들어갔을 때에 피톤치드, 파이톤사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숲속에서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케미칼, 즉 파이톤사이드라고 그런 화합물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나무들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못 오게 막기 위해서 화합물들을 많이 뿜어내는데 그 화합물이 다행히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다행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침략이나 이런 것을 좀 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와 같은 다시마가에서 이와 같은 클로로메테인. 근데 클로로메테인인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매칭이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 파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카본에다가 뭐가 되나 할라이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할라이드는 F라든지 CL이라든지 BR이라든지 아이오다인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것은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sp3 혼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 모양은 메테인이나 이런 것처럼 거의 정사면체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할라이드 화합물들이 이와 같은 맨 마지막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탄소 한 개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탄소가 여기에서 한 개, 두 개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탄소가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황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 한 개의 할라이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을 1차 할라이드, 그 다음에 탄소 두 개의 할라이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을 2차,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3차.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뭐가 되나? 플로라이드니까 1차 플로라이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3차 브로마이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2차 클로라이드 해가지고 뭐가 되나?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 다음에 터셔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쉽게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탄소, 그 다음에 3차 수소 하는 것처럼 1차 할라이드, 2차 할라이드, 3차 할라이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와 같이 F나 Cl로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중에 하나다 할 때 이와 같은 X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C에서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그 C에 이것이 이때는 지금 sp3가 되죠. 근데 sp3 카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와 같은 아로매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알릴릭 할라이드,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벤질릭 할라이드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뭐하고 다르냐면은 그냥 일반 체인이 있을 때 하고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반응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응성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릴릭 할라이드 아니면 벤질릭 할라이드, 그래서 바이닐 할라이드, 아렐 할라이드, 알릴릭 할라이드, 그 다음에 벤질릭 할라이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라이드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sp3만, ES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와 같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이런 경우는 sp3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지만은 뭐가 되나?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sp2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탄소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알릴 할라이드 할라이드 화합물은 맞죠. 단지 이런 화합물들은 뭐가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아릴 할라이드라고 불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응성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든지 여기에서 베이스를 하는 이에 의해서 저거 반응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반응이, 왜? 이 탄소보다는 여기에 이 탄소가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보면은 각 화합물마다, 그 다음에 각 챕터마다, 각 작용균마다 뭐가 되나 이름을 짓는 방법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우리가 알케인 화합물에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든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IUPAC 네임을 사용을 해주게 돼. 그래야 이 서로가 이해가 되겠죠. 한 사람은 아하고 한 사람은 아하고 어가 같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한 통일을 하는데 이제 이때에 국제 연합연맹에서 이름은 이렇게 짓자 한 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의 할라이드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것은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가 되나? 이것은 헵테인 화합물이죠. 헵테인 화합물이죠. 그런데 헵테인 화합물인데 이번에 여기에서
이것이 있다면 뭐가 되나요? 이쪽에서는 헵테인 할 때는 여기서 1분을 해도 여기서 1분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3메틸 헵테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나? 지금 CL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케인 화합물을 이름을 지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긴 놈을 먼저 찾는 거죠. 가장 긴 놈을 먼저 찾아. 이것을 우리가 뭐가 되나? 페어런스 사슬이 되겠죠. 페어런스 체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 7개라. 그 다음에 뭘 찾나요? 최항기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여기를 본다면은 아까 여기까지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최항기 번호가 이것도 작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최항기 번호가 이렇게 가면은 3번이 되고 이렇게 가서 2번이 되는 거하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최항기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더 크느냐도 가장 큰 나중에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을 최항기로 본다면은 여기서 보면 3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것이 2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2, 3, 4, 5 이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탄소에 클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탄소에 메실 그룹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선순위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주느냐 이것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이와 같은 알킬 체인보다는 이와 같은 할라이드를 더 우선으로 해주게 됩니다. 우선으로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최항기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최항기가 더 크느냐 작느냐도 있지만은 가장 강한 것은 뭐가 되나? 알파베틱 순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C로 시작하니까 클로로. 이것은 메슬이죠. 그럼 M이니까 뭐가 되나? 2클로로 맞죠? 그 다음에 5 위치에 메슬이죠. 5 위치에 메슬이죠. 메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7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2클로로, 그 다음에 5 메슬, 그 다음에 헵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구나.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이팩 네임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뭐가 되나요?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도 뭐가 되나? 그 집안에서 이름 짓는 방법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게 돼. 거기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화합물인 경우에서는 아이팩 네임에 의해서 아이팩의 노멘클레이처에 의해서 이름을 명명법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행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아요도라고 부를 수 있죠. 아요도로 최항기가 됐을 때는 아요도가 불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메인으로 됐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최항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불러줄 때는 우리가 메슬 그 다음에 에슬 하는 것처럼 이때도 뭐가 하면 이것은 부틸이죠. 4개짜리죠. 그 다음에 터셔리 부틸. 그 다음에 요것을 아요다인이지만 요 한 개일 때는 그러지만 요것이 메인으로 돼 가지고 있을 때는 요것을 아요다이드. 그래서 터셔리 부틸 아요다이드. 이런 경우는 에슬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우리가 아이팩 상에서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이름 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화합물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의 이름을 지어줄 때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물리적인 특성을.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은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한 겁니다. 이와 같은 CL과 그 다음에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완성했을 때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를 비교를 했을 때에 반드시 뭐가 되나요? 하나는 델타 플러스 하나는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뭐가 되나? 전체적인 벡터 방향 이쪽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의 모든 화합물들은 뭐가 되나?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극성이 있지만은 뭐가 되나요? 그렇게 극성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는 위크한 폴라 몰레큘이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C와 Cl 사이에는 뭐가 되나? 우리가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한 것이라고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극성 결합인 여기에 의해서 다이폴 모멘트를 가질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합물이 연결이 된다면 여기가 전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나? 전자가 적은 파트, 부족한 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분자량의 이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보일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클로린이 추가가 됨을 해가지고 보일링 포인트가 뭐가 되나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반데르발스 포스만 나타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나요? 다이폴 모멘트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들이 달라진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처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CL이고 그 다음에 BL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알킬 할라이드들은 아까 다시마라든지 해조류가 이와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용매로서 많이 쓰는 다이클로로메테인 아니면은 이름을 메틸렌 클로라이드. 우리가 그걸 뭐가 되나요 지금? 클로로가 두 개죠. 그래서 메테인에 붙어 있으니까 다이클로로메테인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메틸렌,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의 세척을 할 때에서는 할로 에탄 화합물들을 보게 되면은 CF3에 그 다음에 CH에 Cl 한 개, Br 한 개가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화합물들이 뭐냐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팬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후라이팬에 코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테플론 코팅입니다. 이게 불소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코팅을 해야만이 뭐가 되나요? 눌러붙지가 않고 미끄러지게 되면서 우리가 맛있게 보이는, 그건 먹어봐야 되겠지만 맛있게 보이는 에그 후라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닐백에, 그죠? 이와 같은 PVC, 이게 비닐 클로라이드를 계속해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CF의 한 개가 CL이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냉장고를 시원하게 할 때에 가스죠. 우리가 프레온 가스 아니면 CFC11이라고도 하고 프레온 11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C에 그 다음에 F 한 개에 그 다음에 CL이 3개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혹시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지금은 안 쓰는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와 같은 것들을 냉장고는 쓰는데, 용매로서는 냉장고를 사용하지만은 냉장고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들은 이와 같은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가 프레온 가스든지 헤어스프레이라든지 가스를 쓰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로 올라가나요? 지금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서
분해가 일어나면 뭐가 되나? Cl 레디칼로 끊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l 레디칼이 끊어져 가지고 Cl 레디칼이 만나면 Cl2가 되는 것이고 H를 만나면 HCl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또 뭐냐면은 오존을 파괴할 수도 있고 오존을 분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산성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자. 그래서 뭐가 되나? 지금은 거의 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을 쿨링 용매로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T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어릴 때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은 그 DDT라는 화합물도 여기 아로매틱에 이게 크로로 그 다음에 여기에 알리파틱의 크로로가 3개가 들어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인데 여러분들이 해충 농약으로서 사용할 때에 이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아주 더운 지방에서는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장을 마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와 같은 할라이드 화합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로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카본하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C와 F가 결합을 하고 있고 C와 Cl이고 C와 Br이고 Ca가 N데 결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하고 관계가 요 C의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의 사이즈가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의 사이즈가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악수를 한다고 할 때 애기하고 어른하고 악수를 할 때 제대로 악수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악수는 서로 우리가 같은 이게 요 크기가 비슷할 때 결합이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되나?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니까 결합 자체가 완전한 결합이 안 되겠죠. 느슨하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결합의 세기는 이것이 가장,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이것이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약한 결합이 되겠죠. 또 우리가 이렇게 결합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친액체가 치고 들어갈 때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반응성은 뭐가 되나요? 다른 거하고 반응할 때는 이것이 더 반응성이 더 커지게. 왜? 이 결합이 느슨하니까 빨리 치고 빨리 떨어져 나가 죽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의 세기라든지 그 다음에 결합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성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할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의 특징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탄소는 전자가 할라이드 쪽으로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부족한, 전자가 부족한, 그래서 델타 플러스 차지를 많이 띠는 그런 성격의 화합물이다. 즉 탄소가 일렉트론 디피션트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뭐가 되나? 할라이드하고 연결했을 때에 극성을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극성에 의해서 또 다른 친액체하고도 반응을 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가 우리가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는 이 파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지금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뭘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뉴클로 전자가 많은 걸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야만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걸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많은 뉴클로파일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쪽으로 탄소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4개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2개가 들어가니까 한 결합이 되니까 하나가 끊어져야 되죠. 요 결합은 다 세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결합은 할라이드 결합 한 개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이번에는 여기에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 뉴클로파일이 붙어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할라이드는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알킬 할라이드를 뉴클로파일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뉴클로파일이 들어가고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간다.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취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일반적인 알킬 할라이드는 뭘 잘한다? 뉴클로파일을 만났을 때에 취한 반응을 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알킬 할라이드는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 똑같은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똑같은 알킬 할라이드라.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베이스를 사용을 했지만은 뉴클로파일을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1장이나 2장에서 했는 것처럼 염기는 뭐라 되나요? 최종적으로는 전자를 줄 수 있으면 염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전자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 베이스에서도 전자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뉴클로파일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좋아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좋아하는 것이고 탄소 원자를 좋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베이스로 사용될 때는 베이스는 뭐냐면 이와 같은 탄소 원자를 보다는 전자가 부족한 원자보다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염기니까 뭘 좋아하겠나요? 이와 같은 산을 좋아하는 거죠. 산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산은 이와 같은 산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베이스가 이제는 여기서 베이스는 항상 H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H가 잘 떨어질 수 있는가가 구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H가 더 잘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H가 잘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H가 잘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어느 H든지 떼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H하고는 달리 똑같이 생긴 sp3 혼성궤도 함수에 붙어 가지고 있는 H지만은 이것은 그냥 요런 상태만 되는 거예요. sp3 혼성궤도 함수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탄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기서 전자를 많이 당겨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는 H만 떼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요런 H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은 요 베이스가 요 H를 떼기가 가장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H나 여기 있는 H나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탄소에 보면 할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H는 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만났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중결합이 연결되는 이는 반응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반응은 이와 같이 알킬 할라이드가 염기를 만났을 때는 뭐가 되나요? HX가 그 다음에 제거가 되는 그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염기를 만났을 때는 알킬 할라이드는 제거 반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염기를 만나지 않고 뉴클로파일을 만났을 때는 뭘 하나요? 취한 반응을 잘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고민이 하나가 있죠. 뭐가 뉴클로파일이고 뭐가 베이스냐? 실제적으로는 베이스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있죠. 이것은 뉴클로파일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나요? 베이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OH-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뉴클로파일인가요? 아니면 베이스인가요?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요 OH-는 뉴클로파일이 될 수도 있고 베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OH-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OH-는 여기서는 뭘로 써 있나요? 친액체로 써 있죠. 그런데 요 OH-가 여기서 쓰인다면은 OH-가 이렇게 된다면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요 OH는 여기서는 베이스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요? 혼동이 되죠. OH-는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뉴클레오파일이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베이스하고 뉴클레오파일 같을 수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알킬 할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탄소 원자를 전자가 부족한 탄소 원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뉴클레오파일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OH-지만 이번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를 만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베이스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가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OH-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OH-가 여기에서 염기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베이스가 되는 반면에 이번에는 똑같은 OH-인데 똑같은 OH-인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이것이 여기에 전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기를 치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취한 반응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알킬 할라이드는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취한 반응, 제거 반응을 잘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한 화합물 안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나요? 염기에 의해서 제거 반응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친액체에 의해서 취한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한 화합물 안에서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취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에 1대1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경쟁을 하되 어느 한쪽이 많이 일어나에 따라서 생성물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알킬 할라이드는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의 분자 구조상 특성 때문에 뭘 잘할 수 있다? 취한 반응이나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화합물 안에서도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제거 반응과 취한 반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화합물 안에서도 제거 반응과 취한 반응을 동시에 하는데 구조 특성에 따라서 제거 반응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한 반응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다시 이와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취한 반응을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가 델타,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델타 마이너스.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런 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알킬 할라이드가 친액체가 치고 들어가는 반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클레오필릭 substitution, 친액성 취한 반응이라고. 친액성 취한 반응, 뉴클레오필릭 substitution.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는 뭘 잘한다? 알킬 할라이드는 친액성 취한 반응을 잘한다.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킬 할라이드 뉴클레오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을 어떤 걸 쓸까?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X는 친액체가 들어오면 반드시 떨어져 나가주게 되죠. 근데 이는 X를 쓰더라도 X-가 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X가 잘 떨어져 나가고 다시 떨어져 나간 다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화합물이 돼야 되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리빙 그룹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그룹을 리빙 그룹. 그죠? 그런 다음에 떨어져 나가서 다시 클레임을 하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갈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잘 노는 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굿 리빙 그룹이라 좋은 리빙 그룹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리빙 그룹은 뭐가 되겠나요? 할라이드는 왜 할라이드가 좋은 리빙 그룹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HCl을 생각을 해보세요. HCl은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에 Cl 마이너스 아니면은 여기에 물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요 강산의 짝 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요게 되는 거죠. 자, 짝산 짝염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짝산 짝염기 개념에서 보면은 강산의 짝염기는 뭐가 되나요? 매우 약한 염기가 되죠. 매우 강한 산의 짝염기는 매우 약한 염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매우 약한 뉴클로파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l-는 기본을 생각해 주게 되면 HCl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HCl의 짝 염기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미 Cl-는 여기에서 전자를 자기 소원대로 이루었죠. 여기에 이와 같이 8개의 전자를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자기 혼자 잘 노는 거죠. 자기 혼자 잘 논다는 이야기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치고 들어갈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럼 그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나요? 리빙 그룹 차원에서는 이탈기 차원에서는 뭐가 되나? 굿 리빙 그룹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할라이드는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룹이다. 굿 리빙 그룹이다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이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뉴클로 파일들이 어느 정도 센 뉴클로 파일들만 있으면은 그냥 뭐가 되나요? 이렇게 꽝 치고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꽝 치고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꽝 치고 떨어져 나가고 뭘 할 수 있나요? 친핵성 취한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여기에 Cl- 잘 떨어져 나가죠. I- 잘 떨어져 나가죠. Br- 뭐가 되나요? 굿 리빙 그룹이 되죠. 굿 리빙 그룹이니까 반응이 잘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는 기본적인 특성에 의하면은 친핵성 취한 반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할라이드가 있는 경우에 웬만한 친핵제만 만나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잘한다. 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가 짝산, 짝염기 개념을 생각을 해준다면은 여기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잘 놀 수 있는,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뭐가 되나? 좋은 리빙 그룹, 좋은 이탈기, 굿 리빙 그룹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하면 끝이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NaBr 해가지고 물에서 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있는 경우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뉴트럴한 차지가 없는 경우에서도 여기 뭐가 되나 전자를 잘 줄 수 있지요. 루이스 베이스로서. 그 다음에 전자를 잘 줄 수 있으면 루이스 베이스도 되지만 뭐가 되나요? 뉴트럴한 뉴클로파일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도 결과적으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런 상승물이 떨어져 나가고 굿 리빙 그룹이죠. 이와 같은 뭐가 되나요? 염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모니아를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아모니아를 익세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NH3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1차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한 번 더 여기서 익세스로 들어간 아모니아가 프로톤을 떼내게 주게 되면은 이것은 NH4로
플러스로 빠져나오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NH2로 아민 화합물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와 같은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을 뭐가 알킬 할라이드가 잘 할 수 있다. 뭐에? 화합물의 구조 특성상 그러는 거죠. 알킬 할라이드가 잘 안 되주는 것이 아니라 알킬 할라이드의 구조에 의하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취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알킬 할라이드의 취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요소들을 보는 거죠. 이제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그룹이 잘 떨어져 나가느냐, 어떤 그룹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할라이드 음이온은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서 뭐가 되나요?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뭐가 배드 리빙 그룹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쉽겠느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쉽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떨어져 나가면서 염기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거의 역할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자가 부족한 이와 같은 쪽을 치려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치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치주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베이시스티 아니면은 뉴클리오필리시티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보다는 이때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쪽으로 가면서 베이시스티가 염기성도라든지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출액성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면서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할라이드 경우에서 우리가 할라이드는 뭐가 되나 굿 리빙 그룹이라고 했죠. 굿 리빙 그룹인데 결과적으로는 할라이드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오다인이라든지 브로마인이라든지 CL은 굿 리빙 그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굿 리빙 그룹이 안 된다면은 bad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좋지 않은 리빙 그룹이 왜 그렇겠나요? 우리가 봤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은 C하고 결합을 아주 잘하고 있죠. 이 결합 세기가 세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지고, 이런 경우는 아이오다인이 이만큼 하다면 C는 이만하죠. 그러니까 결합이 느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이제 이와 같은 베이시스트로 봐서는 이것은 상당히 약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이것은 배드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유기화학 반응에서 이와 같은 CL과 BR이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리빙 그룹이 CL이나 BR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에 잘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해는 되죠. 그러면 이 리빙 그룹은 떨어지고 나서 아무런 뭐가 되나 자기가 반격할 수 있는 염기로서 다시 치고 들어가고 친액체로서 다시 치고 들어가는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 왜? 그것은 여기에서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은 뭐가 되나 HCl의 pKa 값이 마이너스 7이에요.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야. HBr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이야기야. HI는 마이너스 9, 10이라는 이야기지. 아주 강한 산이죠. 아주 강한 산에 쫙 염기는 뭐가 되나요? 매우 약한 연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강한 산에 쫙 연기는 매우 약한 연기, 매우 약한 연기는 매우 약한 뉴클리오필리시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나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른 할라이드가 있고,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OH2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되나요? 이렇게 잘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을 때에 상당히 강한, 요거보다는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pK 값을 가지고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약한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할라이드하고는 달리 이와 같은 알코올은 다소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게 여차해서 그 다음에 R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잘 되겠느냐는 거죠. 잘 되겠느냐? 이것은 아주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겠나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HOH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로 잘 되느냐 하는 거죠. 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HCl은 100%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는데 100%. 이것은 거의 100% 된다면은 이것은 거의 0%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유가 뭐겠나요? 여기도 극성이 있고 여기도 극성이 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놈을 잘 보자는 거죠. 요 놈을 잘 보자는 거죠. 자, 다시 강산의 짝 염기는 약한 염기가 되죠. 이것은 매우 강한 산이라, 매우 강한 산의 짝 염기는 매우 약한 염기가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물은 매우 강한 염기인가요? 매우 강한 뭐가 되나요? 산인가요? 매우 약한 강한 산도 아니고 매우 약한 염기도, 아주 약한 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염기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약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아주 약한 산의 짝 염기는, 아주 약한 산의, 매우 약한 산의 짝 염기는 뭐가 되나요? 매우 강한 염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됐죠. 그런데 매우 강한 염기로 떨어져 나왔을 때에 이 OH-가 그냥 있겠나요? 바로 반응을 해버리죠. 그럼 바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멈춰있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시 그럼 OH-는 뭐가 되나요? 매우 약한 산의 짝염기는 OH-는 매우 강한 염기, 매우 강한 뉴클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 OH는 떨어지자마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 이 경우는 뭐가 되나요? 여기다가 산 하나 붙여주게 되면 이것은 잘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의 OH는 뗄 수가 없다. 짝산 짝염기 개념에 의하면은. 그런데 알코올의 OH를 떼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알코올에다가 H를 하나 더 붙여주게 되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을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되나요? 물이 빠져나온다. 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알코올은 떨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알코올은 뭐가 되나? 거기다가 프로톤을 하나 더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양성자화 반응이라고 하죠.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OH2 플러스가 되면서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떨어져 나와 버린다. 쉽게. 그죠?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짝산 짝염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OH나 NH2나 SH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떨어지더라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그룹, 리빙 그룹으로 보면은 뭐가 되나요? CL이나 BR은 굿 리빙 그룹,
SH나 OH나 NH2나 이런 것들은 bad leaving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와 같은 암모니아, 아민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짝산짝연기 개념에서 본다면은 암모니아에서 한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HBr에서 한 개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HBr에서 H가 떨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NH3에서 이게 하나가 떨어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나요 하는 거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강한 산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끊어지는데 이거는 뭐가 되나요? NH에서 떼내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NH는 암모니아는 뭘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산이라고 분류도 하지 않고 염기라고 하는 거죠. 염기를 뭐가 되나요? 산처럼 H를 하나 떼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떼냈어.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짝염기가 되겠죠. 그럼 뭐 아주 강한 염기, 아주 강한 뉴클로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떨어진다. 이것은 안 떨어진다. 이것도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H도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C가 되는 것도 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H를 하나 떼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가 되나? pKa 값이 35니까 pKb 값으로 본다면 35 이상의 pKb 값. 그 다음 여기서 C를 떼낸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50 이상의 pKb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죠? 필요에 따라서 H를 떼내고 C를 떼내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사장이나 이렇게 넘어가 보면 뭐가 되나? 알케인을 할 때에, 우리가 알케인은 C나 CH는 하나의 작용되는 되지만은 별 쓸모가 없었죠. 떼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이와 같은 pKb, pKa 값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떼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떼내기가 쉬우면 쓸모가 많을 텐데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뭐가 되나? 쓸모가 없다.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까 뭐가 되나요? 그냥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자.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여기서 C와 C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C와 H를 끊어내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어낼 수만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좀 어쨌든 리빙 그룹으로서는 뭐가 되나요? 좋지 않은 것들만 나타내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리빙 그룹들이 있지만 이것은 또 다릅니다. OH하고는 다르죠. OH2 플러스는 잘 떨어지죠. 할라이드 이런 것들은 굿 리빙 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것은 할라이드이지만 F는 아주 결합을 단단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와서도 문제가 되죠. 떨어져 나와도 문제가 되죠. 떨어져 나와도 문제가 되죠. 떨어져 나와도 문제가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리빙 그룹으로 봤을 때는 bad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poor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리빙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번에는 뉴클로파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알킬 할라이드가 있어. 그럼 알킬 할라이드 특성상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나요? 뉴클로파일이 치고 들어가서 친핵성 추한 반응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특성상 여기에 할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나? 이번에는 뉴클로파일로 안 가고 똑같은 놈이 이번에는 베이스로 들어가 가지고 H를 잡을 수. 그래서 뭐가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는 취한 반응을 잘할 수 있고 알킬 할라이드는 제거 반응을 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한 화합물 안에서도 알킬 할라이드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취한 반응,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주게 되면은 제거 반응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요 경우를 우리가 뉴클로파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뉴클로파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뉴클로파일은 결과적으로 뉴클로파일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친핵성도가 즉 뉴클로필리시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와 같은 F-다, OH-다, NH2-다, CH3-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요 마이너스가 H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C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뭘 이쪽으로 가면서 왜 염기도가 커지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염기도가. 짝산 짝연기 개념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HF. 그 다음에 HF가 여기에서 HF가 있습니다. HF가 약산인가요? 아니면 강산인가요? HF는. 약산이죠. 우리가 약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물론 여기 할라이드가 있지만 HCl이나 HBr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H2O가 있다. 이건 약산인가요? 약한인가요? 이것은 매우 약한 산이고 매우 약한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짝 염기는 이거죠. HF의 짝 염기는 이거고 그 다음에 OH 물의 짝 염기는 OH-가 되죠.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강한? 이것은 약한 산의 짝 염기고 이것은 매우 약한 산의 짝 염기니까 짝산 짝 염기 개념에 의하면 이것이 뭐가 되나요? 훨씬 더 염기도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또 뭐가 되나요? 이것이 염기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이것이 C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염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뉴클로필리시티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기본적으로 봐서는 뉴클로파일은 이와 같이 뉴트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뉴클로파일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띄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이 마이너스를 띄더라도 어떠한 스페시스냐에 따라서 그죠? 어떠한 F-냐 OH-냐 NH2-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 염기도 그 다음에 뉴클로필리시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뉴클로파일은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O-, 여기도 O- 동일하죠. 그럼 동일할 때 어떤 게 더 강한? 여기에 주한기가 요는 S 그룹이 있고 여기서는 터셔리 부틸 그룹이 있을 때에 어떤 것들이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마이너스가 가는 것은 똑같죠. 요 마이너스가 가는 건 똑같지만은 여기에서 전자를 어느 만큼 밀어주느냐, 여기서 밀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에톡사이드가 소듐 에톡사이드가 그 다음에 뭐죠? 요것도 강한 뉴클로파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뉴클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뉴클로필리시티로 봐서는 어느 게 더 클까 하는 거죠. 염기도로 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염기도로 봐서는 뭘로 해줘야 되나요? 염기도로 봐서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떼낼 수 있느냐,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덩치가 큰 경우가 있고 덩치가 리니어한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더 강한 뉴클로파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약한 위크한 뉴클로파일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뭐가 되나요? 이 덩치가 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공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요 두 개를 단순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생긴 모양은 O-지만은 이 리니어하게 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벌크하게 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베이시스티가 이거는 좀 뉴클로파일로서는 치고 들어가기 왜 덩치가 큰 놈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적인 위치를 공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은 약한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고 스트롱한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쉽게 뉴클레오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봅시다.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NA 플러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뭐 아니면은 뭐 K 플러스 이런 식으로 뭐가 되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있어야 한 화합물이 되는 거죠. 정확한 화합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가 있을 때에 알킬 할라이드가 Br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요 둘 사이는 또 뭐가 되나? 요 둘 사이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정적이적인 인력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되나요? 붙어 가지고 있게 되죠. 붙어 가지고 있게 돼.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나는 여기 NA 플러스가 나는 너하고 꼭 놀란다. 놀고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 가지고 이것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요놈이 어느 정도 잘 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떨어져 나가주는 방법은 뭘 하면 되겠나요? 떨어져 나가 안 되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해주는 게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뭐냐면은 용매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게 Na 플러스를 떼내고 싶고, 그럼 뭐가 되나? 여기다가 이와 같은 물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럼 물은 뭐가 되나? 여기 전자는 많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 전자가 많은 쪽, 부족한 쪽 이렇게 바인딩이 잘 되니까 어디에서처럼 여기에서처럼 여기에 있는 것을 NA를 잘 용매 속으로 빠지도록 하는 거죠. 물 속으로. 그럼 뭐가 되나?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죠. 그럼 마이너스만 되니까 쉽게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BR 마이너스가 있어. BR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물이지요.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는 H가 들어가서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런 결합을 해가지고, 그죠?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요 BR을 안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NaBr을 사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NaBr을 사용을 해가지고 소듐 메톡사이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여기에 BR이 있고 이게 있고 다른 게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요 Na 플러스는 또 다른 용매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그죠?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되나요? 또 물 분자들이 둘러싸가지고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한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O-가 쉽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뭐가 되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NaBr을 사용을 물 속에서 NaBr을 사용을 해가지고 Br-를 뉴클레오파일로서 사용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Na 플러스 이온, 소듐 플러스 케타이온이라고 해주게 되겠죠. 이것은 이온하고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물에 이온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다이폴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BrNi온은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이드로진 본딩에 의해 가지고 솔베이션이 잘 되도록 안정화시켜 주게 되니까 다른 뉴클레오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할라이드 화합물들은 폴라프로틱 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나요? 폴라프로틱 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와 같은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OH라든지, 그 다음에 NH라든지, SH라든지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통틀어서 뭐냐면 프로틱 H가 있고 그 다음에 극성을 가지고 있는 SH, H 있고 S가 다르죠. NH, 그 다음에 OH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폴라 프로틱 솔번트, 폴라 프로틱 극성, 그 다음에 양성자성 용매다, 극성, 양성자성 용매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극성을 더 안정화시켜 주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NAI가 있다면은 NAI, NABR이 있다면 뭐가 되나? 쉽게 NA를 데리고 가니까 요것만 활동할 수 있고 요것만 활동할 수 있죠. 그럼 뭐가 활동은 요만큼 해주고 요것은 요만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쪽으로 갈수록 그 뉴클리오피리시티 친액성도가 증가를 한다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폴라 프로틱 솔번트는 여기에서 물이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은 터시리 부탄올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세틱 애시드도 우리가 용매적인 범위에서는 OH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극성 폴라한 이게 폴라 프로틱 솔번트의 범주에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폴라 극성을 가지고 있고 솔번트는 똑같죠. 뭐가 되나 여기에 프로틱이 있고 A 프로틱이죠. 폴라 A 프로틱 솔번트는 뭐냐면은 H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A 프로틱이죠. 양성자성, 비양성자성이죠. H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가 되나요? 이게 극성이죠. 이와 같은 극성이죠. 이와 같은 극성이죠. 이와 같은 극성이죠. 이와 같은 극성이죠. 아니면 여기도 뭐가 되나? PO라든 이런 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OH나 SH나 H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용매를 우리가 뭐냐면은 폴라, 그 다음에 A 프로틱 솔번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7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SN1 반응, SN2 반응인데 조금 전에 한 폴라 프로틱 솔번트는 SN1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폴라 A 프로틱 솔번트는 뭐냐면 SN2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폴라 A 프로틱 솔번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폴라 A 프로틱 솔번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용매상에서. 자, 요게 지금 아세톤이죠. 아세톤에서 요 카르보닐 그룹이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H는 없지만은 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만나면은 Na 플러스를 만나면은 이와 같은 전자가 많은 데서 Na 플러스 전자가 없는 쪽으로 바인딩을 해주게 되죠. 이와 같이 바인딩을 하면서 이것을 뭐가 되나요? Na 플러스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뭐였나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Br-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수소에 물에 있는 수소가 Br하고 이와 같이 바인딩,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도 Br-를 안정화시켜 주게 됩니다. Br-가 다른 데 나갈 필요가 없죠. 이 안에서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보세요. 자, Br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자가 많아. 여기는 전자가 많아. 여기도 전자가 많고 여기도 전자가 많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방향에 있을 필요가 없죠.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HBr이 지금 물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하고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기는 어렵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용매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자, 요것만 봅시다. 이런 경우는 용매 따로 Br 따로 노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용매는 용매들끼리 있으면 돼. 그런데 Br은 여기에서 아까처럼 프로틱 솔번트처럼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이것이 좋나요? 이런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뉴클리오파일로서 작용을 하기가 좋다. 그런데 뭐가 되나?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렇게 쌓여져 있는 반면에 이것은 뭐가 되나? 벗겨져 있다. 네이크드 돼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상태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양이온은 이렇게 솔베이션이 잘 되지만 솔베이트가 잘 되지만 이와 같은 음이온은 뭐가 되나요? 솔베이트가 용매에 잘 섞여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애니온은 뭐가 되나요? 용매에 잘 섞여지지 않는다. 용매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것을 고는 상태는 우리가 네이크드라고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 반응은 잘하겠죠. BR-가 필요한 반응이라면은 반응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폴라 아포로틱 솔본트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뉴클레오피리시티가 아까는 이쪽이었죠. 폴라 프로틱 솔본트에서는 이쪽으로 올수록 그런데 폴라 에이프로틱 솔본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요놈이 꽉 붙어 있지가 않고 요놈도 꽉 붙어 있지 않고 요놈도 꽉 붙어 있지 않고 요놈도 꽉 붙어 있지 않은 게 뭐가 되나? 이게 더 작지요. 작으니까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덩치가 크지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뉴클레오피리시티 방향이 아까 폴라 프로틱 솔본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폴라 에이프로틱 솔본트에서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뉴클레오파일에 의해 가지고 알킬 할라이드가 친핵성 취한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까지는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친핵성 취한 반응이 어떠한 과정으로 반응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핵체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친핵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비공유 전자 쌍만 가지고 있는 친핵체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강한 친핵체가 있는 반면에 좀 더 약한 친핵체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그런 종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친핵체의 종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그룹이 있어. 여기에.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이 여기서 또 얼쩡거린다면 이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 방향 아니죠. 그럼 뭐가 되나요? 떨어지려고 하는 그룹의 반대에서 들어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배구를 하더라도 백사이드 어택을 해가지고 멀리 쳐넣는 것처럼 요 뒤로 들어가는 거죠. 요 뒤로 들어가서 여기를 치고 떨어지는 요런 방법이 한 가지가 가능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만은 여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덩치가 크고 여기가 덩치가 크고 여기가 덩치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알킬 할라이드는 중한 반응은 잘해. 그럼 뭐가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가 반응을 가야 되겠죠. 그럼 반응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안 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나요? 여기서 치고 들어가기 전에 알킬 할라이드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체험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체험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거죠. 네가 먼저 할라이드를 떼내라.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이미 플러스가 돼버렸죠. 여기 하나 먼저 떨어져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뉴클레오파일이든지 쉽게 반응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이 못 갈 뉴클레오파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알킬 할라이드는 친핵성 취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이 가능하다. 하나는 그냥 꽝 백사이드 어택 해가지고 꽝 치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
요놈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됐죠?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꽝 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한 스텝이죠. 한 스텝이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밀어 넣는 것은 두 스텝이죠. 그럼 투 스텝 반응을 갈 수도 있고 원 스텝 반응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와 같이 투 스텝, 원 스텝 반응을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SN2 반응이다. 조금 이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들 통틀어서 SN2 반응이다. 그 다음에 최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먼저 할라이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가 SN1 반응이다. 그래서 7장에서는 모두가 다 어떤 반응으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은 SN2 반응이냐 아니면 SN1 반응이냐. SN2 반응은 그냥 원 스텝으로 가는 방법이고 SN2 반응은 하나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친액체가 드는 두 가지 반응을 7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게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느냐 했을 때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C가 결합이 몇 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10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죠. 탄소는 8개의 전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알킬 할라이드는 이와 같은 형태든지 이와 같은 형태 두 가지 형태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